당장 멈춰! 그 메탄올을 여기 공장에서 쓰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었잖아요. 예. 그 메탄올을 어떻게 좀 쓰셨는지. 그 예전부터 이제 뭐 그 우리가 이제 캠샤프트라고 그 공정이 있는데 또 조형 공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털을 만드는 건데 그거를 이제 압축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본드를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그 본드를 제작하는 중에서 거기 이제 메탄올이 지금 뭐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이제 밀가루 반죽을 한다면은 물이 들어가듯이 그걸 만들려면은 그 메탄올이 그만큼 또 투입이 돼야지 이게 반죽이 됩니다. 예. 그때부터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고, 우리는 거기 이제 뭐 인체에 뭐 해로운 거 뭐 그런 것도 몰랐고 그냥 알코올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렇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메탄올 배합할 때 이제 본드랑 섞어서 배합을 하시는데 다른 용도로도 많이 사용했었나요? 예, 일단은 뭐 제일 그 목적이 그 본드 만드는 목적인데, 그리고 이제 그 사용하는 이제 그 통을 이제 이렇게 좀 씻는데, 예, 거기에서도 그거 이제 물처럼 그걸로 담가갖고 이렇게 씻고 이랬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이제 메탄올이 어떻게 위험한지, 그리고 이제 삼성 반도체 그 협력업체에서 젊은 노동자들이 이제 실명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TV에서 뭐 메탄올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은 했죠. 우리도 쓰고 있는데,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 TV에서 볼 때는 아 위험하구나 그 생각했다가도 또 직장 와서 일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원래 쓰던 그냥 작업하던 패턴대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해왔던 대로 해오고 그랬던 거죠. 아무 무의식적으로. 혹시 그 메탄올 쓰면서 뭐 불편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좀 눈이 시린다거나 그런 느낌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좀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안 좋아진다 그런 느낌을 안 받았다 보니까 더 몰랐던 것 같아요. 아니, 눈이 시린 게 그냥 왜 시린지는 몰랐던 거여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가 그 제작해서 쓰는 것도 이제 본드라고 하니까 메탄올이 때문이라고는 생각 안 하면서도 본드를 쓰니까 안 좋을 거다 그런 생각만 했었죠. 그러다 이제 그게 메탄올 때문일 거라는 생각까지 못 했던 거고. 그래서 메탄올 그 사용 계속 하고 있는 것 관련해서 이제 조합원들이 문제 제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문제 제기했는지랑 뭐 달라진 게 있었는지. 처음에는 메탄올 쓸 때 그냥 이렇게 물처럼 이렇게 사용했지만은 이제 이런 방송을 틀리고 이제 방송에서 보고 또 이제 그 삼성 그쪽에서 메탄올 때문에 또 실명도 되고 그래서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우리도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바꿔달라. 그래갖고 뭐 조합에서도 얘기하고 사무실에도 얘기하니까 이제 차차 그 바꿀 생각을 한다 하면서 아직 지금은 이제 거기에 맞는 우리 본드를 제작하려면은 거기에 맞는 성분이 지금 메탄올밖에 없다. 그래갖고 이제 그 에탄올 쪽으로 좀 알아보고 있다.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뭐 서서히 이제 좀 바뀌게 됐습니다. 그때 노동부 감독관도 오고 그랬었죠. 예, 그 전에는 이제 안 오다가 이제 한참 언론에서 이거 계속 문제 제기를 하자. 그때 이제 와서 이제 이렇게 조사도 하고 뭐 이렇게 현장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이제 메탄올은 사용 안 하는. 예, 지금은 이제 사용 안 하고 이제 에탄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리고 또 이 호이스트 사고 있었잖아요. 호이스트 사고가 왜 나는 거예요? 아, 그게 한 달 전에 그 안전 점검을 했는데 우리가 제가 이제 그때 야간 작업이었었는데 야간 출근을 하고 한 30분 정도 일을 했는데 잘 안 가더라고요, 이게 삐걱삐걱. 그래서 아 이거 고치고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위에서 롤러가 바퀴가 떨어진 거예요. 롤러 바퀴가. 예. 예, 순간적으로 이게 뭐 내가 머리나 이렇게 집어넣고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죠. 롤러 바퀴가 그 무게나 크기가 얼마 정도? 무게로 따지면 잘 모르겠고 제가 이제 잘 모르겠고 크기는 한 요 정도? 근데 그 무게가 완전 통으로 쇠로 되어 있어서 쇠덩어리죠. 맞으면 큰일 나죠. 그 보통 호이스트가 이제 중량물을 드는 거고 네. 그 이제 중량물을 잡아주는 게 롤러가 빠진 거죠. 그렇죠. 네, 만약에 중량물
들어있는 상태에서 올라가 빠졌으면 무게가 실려 있는 상태에서 네네. 이동 중에 빠진 거니까 상당히 위험했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빠지면 만약에 이게 뭐 자세가 틀어졌던가 했으면 센 물도 같이 쏟아지는 거니까. 샘물 거기 센 물을 주의하는 상태에서 떨어졌으니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럼 그때 회사는 뭐라고 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당직을 불러서 고장이 났다. 그랬더니 자기들은 저희 정비과를 불러서 고치고 하겠다. 그래서 저희 이제 같이 일하는 사원이 노동부에다 근로감독관한테 전화를 한 거죠. 해서 이런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작업중지를 때려라. 그러고 우리 전화하고 나오니까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가? 그때 여기 그때 유원 차장인가? 막 당직이었거든요. 순식간에 막 와가지고 막 작업중지를 하고 막 긋고 일을 못하게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거기 날짜를 보니까 거의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 이 안전점검 한 지가 검사가. 근데 뭐 한 거냐 도대체. 그래서 그때 따져 물었죠 저희가. 그 호이스트 그 한 대만 문제예요? 아니면 이게 전반적으로 공장에서 호이스트 많이 쓰시잖아요. 그 저희가 지금 주입하는 것도 그렇지만 물을 날르는 것도 제가 예전에 물을 한번 날라봤는데 그것도 한번 이게 수동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상승해서 가는데 갑자기 쭉 떨어진 적이 한 번 있어요. 여기 또그 센 물이 들은 상태에서. 그래 그때도 큰일 날 뻔했죠. 그러니까 계속 위험이 내재되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수시로 점검을 자주 해야 될 것 같은. 재작년에 이제 황당한 일이 있었잖아요. 여기 이제 장마 때그 바람 많이 불어가지고 이제 지붕도 날아가고 비도 많이 폭우 이렇게 막 쏟아지고. 강한 돌풍에 비까지 폭우까지 동반한 상황이었고, 그때 이제 지붕하고 판넬 자체가 옆 공장까지 날아가서 이제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때 사측은 그 당시에 비닐로 대충 지게차를 사람을 태우면 안 되는데 지게차에 사람을 태워서 비닐 격벽을 대충 임시로 만든 다음에 그 바로 근처가 또 이제 용해로가 있어요. 용탕 그 샘물 녹이는 용해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격벽을 만들어서 일을 시키려고 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일을 시키면 안 되지 않느냐 이제 강하게 항의도 하고 계속 했음에도 업무를 계속 강행을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쪽에. 그래서 조합원들하고 같이 이제 해서 상황 공유하고, 조합원들은 불안해서 못 하겠다라는 걸로 상황 인식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응급 신고, 위험 상황 신고까지 진행을 하는 걸 같이 했었습니다. 네. 그 옆에 바로 그 용해로가 있고, 그리고 그 옆이 제가 알기로는 고마력 소재를 만들던 라인이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도 바로 연결돼 있는 데니까, 거기도 우리 조합원이 야간에 다 근무를 하던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비닐로 격벽을 해놓는다 하더라도 빗물이 어떻게 들이칠지도 모르고, 용탕에 물이 튀는다라는 거는 여기 주조부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아요. 물이 들어가는 순간 이제 다 터지기 때문에 그 작업하는 사람들은 바로 화상을 입거나 이제 그런 심각한 위험에 또 빠질 수도 있거든요. 또 옆에서 뭐가 터지거나 해서 갑자기 놀래거나 그러면 작업 중에도 다치거나 하는 일이 갑작스럽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용해로가 이제 샘물을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튀면 어떻게 폭발하냐? 물기가 있는 쇠가 센 물에 들어가는 순간은 팡 하고 비산을 해요. 센 물이. 샘물이. 예. 그래서 그게 작업자들한테 뭐 얼굴이나 가슴에 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폭발 사고 같은 게. 예. 항상 그런 사고, 좀 작은 사고는 비일비재하게 일나요. 근데 물이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제 그 규모가 커지죠. 비산하는 폭발력이. 예.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그냥 습기가 묻어 있는 철이나 이런 재료들이 들어가면 예. 평소에도 뭐 작은 비산은 거의 뭐 자주 일어나요. 그럼. 자주 일어나는데 예. 이제 폭우 속에서는 예. 물기가 많이 묻었다면 그때는 상황이 훨씬 더 위험해지죠. 그 노동부가 와서 노동부를 언제부터 그러면은 이렇게 전화나 이런 거. 그때 이제 조합원들이 직접 전화했어요. 지금 상황이 이러한데 와서 이걸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불안해서 일을 못 하겠다. 네, 이렇게 8시부터 그때- 여러분들 야간조 그때가 아마 금요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저녁 8시부터 근무였죠. 그러면 그쵸.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계속 전화를 하는 거죠. 이미 그 전에도 한 차례 이미 한번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주간조에서 예, 이미 한 차례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별다른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조합원들이 계속해서 전화를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겨우 내려오게 만들었던 거고, 뭐지? 실제로 이제 거기 작업이 진행됐더라면 또 어떻게 됐을지는 몰랐던 상황이에요. 왜냐면 비가 완전히 그쳤던 것도 아니고, 물론 바람은 좀 잦아들기는 했지만 일기예보도 솔직히 뭐 비가 뭐 완전히 멈춘다 이런 것도 없었던 상황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 멈추고 이미 무너지거나 부서진 천장이나 외벽이 또 무너지지 않으리란 법은 없었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당연히 이제 일 못하겠다. 그 당직자 와도 일 못하겠다. 이게 계속 그렇게 했었던 거고요. 노동부 대응이 솔직히 그때 제일 좀 마음에 안 들긴 했어요. 바로 와서 이제 좀 알았다 하고 바로 왔었으면은 좋았을 텐데 몇 차례나 계속 위험 신고를 하고 나서야 움직였다는 거는 좀 심각한 상황 인지가 너무 아니라 거 아닌가 저는 보여집니다. 아까 이제 지회장님이나 사무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유성기업이 현재 다발 사업장 1위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4년째 1위였었다. 2년 동안. 그리고 근데 회사에서는 이제 조합원들이 조심하지 않아서 사고나 산재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조합원들이 봤을 때는 어떤 것 때문에 이 현장이 위험해졌는지. 사고가 일어나거나 뭐 기계 오작동이 일어나거나 할 경우에 회사 측의 반응은 이걸 갖다가 어떻게 뭐 약간 근본적인 거를 손볼 생각은 안 하고 항상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땜빵질을 해서 바로 작업을 할 수 있게 회사는 오로지 생산 위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가 이상 발생하면 그 부분만 간단하게 그냥 해결하지 그 좀 근원적으로 어떻게 막아볼 생각은 전혀 안 하고 항상 작업의 편리성만 효율성만 강조하고 뭐 안전은 사실 그 다음 단계로 밀어버리고 항상 보면 그런 방식으로 회사는 항상 대처를 해요. 물론 뭐 근로자들도 뭐 100%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안전의식이 회사 쪽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좀 해줘야 될 부분들이 전혀 안 돼 있다. 마인드가 뭐 담당 안전관리자조차도 항상 보면 그냥 그 사람 마인드도 어떻게 보면 생산 위주의 마인드, 생산을 하려고 공장이 있기 때문에 생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안전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얘기해 보면 이 노동 현장이라는 게 지금 갈수록 보면 이제 제조업 분야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점점 가면 갈수록 그 비중이라 그럴까요? 노동자들의 비중도 솔직히 많이 자본이 많이 줄이려고는 하잖아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그만큼 고령화도 많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저는 하나의 문제라고 봐요. 그러면 그만큼 많이 고령화가 되어 있다고 하면 안전 측에 있어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자본 측 봐야 할 시점인데,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유성기업 우리 지회가 지금 투쟁 중이다 보니까 결혼이 생긴다 현장에 그러면 관리자들을 일단 다 집어넣고 있는데, 또 제일 심각한 문제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인 사측 관리자도 생산 업무에 투입을 시킨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는 거고, 한 몇 달 됐을 거예요. 손가락 다쳐갖고 나간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있어요. 실제로 현장에 일을 하다가. 그만큼 이제 안전 담당자조차 일을 하다 다쳐서 나가는 한국인데, 현장에서 이렇게 생산 업무만 해오던 분들이 아무리 안 다치고 일해야지라는 거는 회사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 다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생각 없이 그냥 일을 하겠느냐라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우리 지금 여기 최소 근속 연수가 아무리 못해도 15년 이상, 20년이 다 넘으시는 분들인데, 그러면 그만큼 덜 다치고 덜 몸에 무리가 가게끔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사측이 할 일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해보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노동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저것 이제 기사를 보든 뭐를 보든 보면 자기네들 인력이 부족하다, 너무 많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실제 제대로 관리 감독을 정말로 필요해서 한다라면 인력 충원 문제랑 이런 거 자기네들도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든가 정부 차원이든 뭐든 자기네들도 솔직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안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 탁상행정식으로만 대충 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인 거고, 대충 보고받고 끝내는 식으로만 가는 것도 솔직히 비일비재예요. 그러니까 각종 현장에 그냥
발생하지 말아야 될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부터 좀 인식 변화나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